10분 간식. 10분 간식. 아, 존나게 힘드네. 동작 그만! 소대장이라면 휴식간에 군장을 내려놓고 행군간에 발생한 환자가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핸드폰부터 꺼내는 경우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또한 이렇게 병력이 쉬는 동안에 발을 도로 쪽으로 꺼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도로에는 차량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도로 밖으로 빼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휴식간의 흡연이나 그다음에 화장실 문제 같은 것도 미리미리 파악해서 통제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핸드폰만 하는 경우가 없도록. 알겠나? 그리고 행군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상, 발바닥과 무릎이 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페디크루, 풋코어 인솔. 사람 발은 다른데 깔창은 하나? NO! 체형 분석과 족보 분석을 통한 맞춤 제작으로 신체 밸런스를 올바르게. 힘든 행군, 페디크루 깔창과 함께라면 천리 행군도 문제없다. 하나 국군입니다. 하나하나 건건히 컨텐츠로 다루기는 어렵지만 여러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컨텐츠가 되는 주간 핫 국군입니다. 제가 이걸 메일이 좀 많이 쌓이고 내용이 좀 많았는데 이걸 해소했어야 되는데 좀 개인 일정이 많아서 많이 해소를 못한 점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합니다. 하지만 주간 핫 국군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제보,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모여서 하나의 컨텐츠가 되는 주간 핫 국군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육군사관학교에서 온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캡틴 김성호님. 육군사관학교장의 주도 아래 잦은 축제 참가와 강제 연주 동아리 발표 연습 등으로 인해서 기강 문제가 갈수록 심해져서 제보한다. 군기관 확립이 필요했던 육사 기간도 생도 훈련 기간에도 육사에는 일과 시간에 동아리 발표의 연습으로 시끄러운 음악이 울려 퍼졌다. 육사 교장의 취향 아래 동아리 발표에는 갱년기와 권태기 극복을 위한 것이라고 학교 본부에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20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무슨 갱년기와 권태기 7080 감성의 음악일까요? 육사 생활이 교육과 훈련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봄 축제, 벚꽃 버스킹, 산사 음악회, 10월 화랑제 등 공연과 축제 준비로 인해서 존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특히 금요일 야간에 진행했던 신사음악회는 음악회 참가로 인해 주요 지휘자들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 또 노원구 삼육대학교 가열축제에 학교 주요 지휘자 생도 300명 이상의 참석이 의무라는데 지역 행사에 생도들이 머릿수를 채우고 물개박수를 치며 7080 감성의 연주회를 발표한다고 하니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육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생도들의 의무 참석, 수일 전부터 진행된 현장 점검, 정신교육, 정치인에게 굽신거리는 지휘관의 모습 등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교육과 훈련에 매진하여 제 역할을 다하고 생도생활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보면은 저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좀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육군사관학교가 이런 행사를 하는 거는 또한 이 대학교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행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또 이 생도들의 로망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그리고 정치인이 방문하는 거, 서울시장 오세훈 씨가 방문하는 거는 또 서울시에 육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정치인의 굽신거리는 지휘관의 모습은 원래 항상 있던 것들이고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의견도 뭐 이해는 되는데 애초에 지금 사관학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생도들은 당연히 죄가 없죠. 이게 또 이런 탓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자꾸 남의 탓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과거 전 정권에서부터 생도들의 교육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육군사관학교에서는 6.25 전쟁사를 선택으로 하느니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자꾸 육군사관학교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실질적으로 생도들이 생활하는 생활관에 대해서는 제대로 투자도 안 해주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생도들한테 그 누구였죠? 홍범도 장군 상을 치우냐 안 치우냐 하면서 정치인들이 오고 가면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육군사관학교가 정치인들의 이런 정치인들의 이용을 당하고 있는, 근데 그 정치인들의 이용을 당하는데 육군사관학교장이라는 사람들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인들에게 휘둘리는 육군사관학교장.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아무 죄 없는 정말 국가의 간성인 대한민국의 중심인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이런 것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가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생도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육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의 기둥이에요. 육군사관학교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도들이 이렇게 휘둘리는 게 참 안타까운데 만약에 서울시장이 민주당이었다면 만약에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였다면 과연 육사에 올 수 있었을까?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서울시장이다. 그럼 만약에 육사에 오시는 것을
그래도 그랬겠죠? 그쵸? 물론 아무튼 농담이고요. 이렇게 이게 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이 평소에 생도들의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무 이런 거에만 치중하지 않는가. 차라리 보세요. 이 다른 사람들이 딱 보더라도 야 생도들 정말 고생하고 훈련에 집중한다. 훈련에 집중하고 쉴 땐 쉬고 할 땐 하고 그러한 모습이 딱 보여줬다면 이런 이야기가 좀 들러왔을 텐데 지금 작년 정권에서부터 사관학교가 많이 교육이 무너지고 일반학기 비중을 늘렸단 말이에요. 이런 걸 좀 줄이고 좀 제대로 훈련을 좀 늘려야 되는데 육사 생도들이 사실 1학년 때 사격도 제대로 못해요. 생도들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훈련 교육기관 질이. 생도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럼 이것을 어른들이 빨리 생도가 생도답게 장교가 장교답게 군인이 군인답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또 이게 어른들의 이러한 논리로 생도들이 흔들리는 것이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께서 군대를 군대답게 강한 군대를 원하신다면 육군사관학교 3사관 학군단부터 지금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장교 교육기관 그리고 부사관학교까지 이 간부들의 교육기관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군대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잡지도 않고 무슨 강한 군대를 원하시는지 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넘어갈게요. 자, 정말 웬만하면 참아가면서 군복무를 하려고 했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마땅히 해결해줄 곳도 없어서 사연을 보내게 됐다. 자, 육군 계획인사 대상으로 6번에서 먼저 분류가 나오고 부대별 직책까지 보직이 나왔고요. 소령이와 장교는 올해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연말 보직 집중 교체 해소, 부대 조기 안정화 등의 이유로 10월 11일 금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전속을 끝내라 해서 10월 11일 전출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전속 명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일 뒤면 전출인데 명령이 아직도 안 나서 이사를 못 간다. 군 관사를 신청하기 위해서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인사명령지를 첨부해야 되는데 인사명령이 나오지 않아서 관사를 신청할 수조차 없다. 마찬가지로 자기 본인의 자리로 오는 후임자도 명령이 안 나오고 있다. 해당 어려움을 전입가는 부대의 숙소 담당관에게 전화를 했지만 원칙상 명령이 없으면 안 된다. 관사를 신청해 줄 수 없다. 라는 이야기만 듣고 있고 본인 주변에도 4분기 계획인사 대상자 대부분들이 저처럼 인사명령이 아직도 안 나거나 긴급하게 명령이 나서 이제야 관사를 보러 다니거나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인 주거 문제조차 고려해주지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긴급하게 4분기에 소령이와 장교들을 전속시키는 거냐며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다. 생각 없이 인력 운영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언론을 통해 아무리 복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변하는 것은 없다. 변할 생각이 없다. 10년차 복무만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소속간부들은 어떻게 느끼겠는가. 제가 바라는 것은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이 말로만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 우리 군의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복무 여건 개선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글을 남기셨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제 느끼는 점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군인 처우 개선을 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군은 정치인들에게 돈 더 주세요, 예산 주세요 징징거리게만 했지 군 스스로 군인들을 위해서 개선한 게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아진 거 있어요? 여러분들 초과근무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여러분들 관사 지원 나아졌습니까? 여러분들 행정업무 나아졌습니까? 여러분들 부대 간소화된 거 있습니까? 군이 처우 개선을 발전시킨다고요? 여러분들 군이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없어요. 군은 그저 이 새끼들 마냥 입 벌리고 정치인들한테 돈만 주세요 하고 입만 벌리고 있지 실제로 지들이 한 게 없어요. 남 탓 핑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그랬다.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핑계만 댈 줄 알지 어디 가서 신세한탄만 할 줄 알지 스스로 바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조직이에요. 여러분들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진짜 답답해 죽겠습니다. 진짜 이 체계 없는 조소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이러면서 도대체 무슨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 거고 도대체 무슨 사람을 들어오겠다고 하는 건지 맨날 예산만 탓하는데 우리가 스스로가 이런 걸 자꾸 바꿔줘야 돼요. 사실 이것도 또 문제가 이 군인으로 우리가 근무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전출 간다 그러면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집도 알아봐야 되고 모두 알아봐야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들 주거지를 옮기고 환경을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풀케어 서비스는 아니더라도 간소화가 좀 되고 좀 부대에서 좀 알아서 해결해주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본인들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뒤에도 또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제는 이 젊은 세대들이 이걸 못 버팁니다.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요즘 세대들이 병신이다 그 틀린 말은 아닌데요. 좀 워딩이 좀 셌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 갈 때도 이제 부모들이 다 해주는 세대들이 이제 대위, 소령, 중사, 상사까지 올라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그 세대들이 장교로는 대위고요. 부사관으로는 이제 중사예요.
조금 있으면 중사 상사까지 올라가고 그들이 소령까지 올라가는 세대들이 올 겁니다. 부모들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던 그 세대들이 이거 나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 못 버팁니다. 못 버텨. 거기다가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다? 힘들죠. 이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부터 빨리 시스템화 해주고 바꿔줘야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캠프화가 된다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죠. 그리고 좀 안타까워요. 이 작전이나 인사가 분야가 다르잖아요. 작전 인사 이게 복지가 다 따로 되어 있으니까 작전 명령은 났어. 인사 명령은 안 났어. 작전 쪽에서 빨리 오래. 인사 쪽에서는 아직 안 된대. 복지 쪽에선 작전 인사가 안 됐으니까 안 된대. 이런 식으로 막 우리가 임무 수행에만 전념해도 힘든데 그 임무 수행도 전념 못하게 나의 이런 라이프까지 건드리니까 이제 환장할 일이 발생하는 거죠. 좀 답답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것도 문제가 그러면 또 지휘관이 다 신경 써야 돼? 우리 대한민국의 지휘관은 만능 신이 아니잖아요. 작전도 해야 돼, 인사도 해야 돼, 교육훈련도 해야 돼. 병력들 뭐 집도 고쳐주고 뭐 집도 바꿔줘야 돼. 병사들 세탁기 고장나면 세탁기도 고쳐줘야 돼.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장교 지휘관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려면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캠프화가 돼서 이러한 것들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군무원 조직, 이 근무지원단의 조직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됩니다. 캠프 안에서 임무 수행이. 좀 이렇게 너무 아쉽습니다. 아직도 이게 2024년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너무나 아쉽네요. 사실 옛날이 나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나 그 전출 간다니까 빨리 해줘 이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김대희님 하고 해줬단 말이야. 옛날에 윽박 지르면 됐다고. 옛날에는 오히려 나 그 전출 간다니까요. 대회장님이 전해서 야 나 김중령인데 야 담당관 그 이번에 우리 중대장 오니까 빨리 그 관사 하나 줘. 아이씨 쓸데없이 전화라. 끊어버린다고. 옛날에 더 편했어. 그 명령이 그래 중령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옛날에는 한 방에 끝났다고. 원스톱. 야 뭐 중대장 뭐 집이 해결이 안 됐다고? 기다려봐. 담당관 나 김중령인데 숙소빠 이 사람이 지금 끊어 탁 바로 야 해결했어. 오히려 옛날이 더 편했다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하니까.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지금이 이제 뭐랄까요 행정 업무적으로는 이게 옳은 일이지만 이런 게 좀 해결이 너무 안 되고 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28사단이 지금 해체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5사단이나 28사단 주변에 있는 부대 보시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누가 정리를 잘 해놓으신 건데 28사단이 해체되면서 28사단의 담당 구역을 25사단과 이 열세부대 5사단이 나눠 가져야 됩니다.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5사단에 사람이 몰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에 있던 지금 9사단, 1사단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25사단으로 지금 또 이동하고 있어요. 대대적으로. 지금 1군단 가야 되는 사람들, 전후반 교류나 이런 쪽에서 1군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1사단, 9사단을 못 가고 25사단으로 지금 몰빵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여기를 커버해야 되잖아요. 28사단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지금 부사관들이 전역을 또 많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사급들이 전후방 교류 진급 교류로 인해서 많이 전역을 꿈꾸고 있고 지금 뉴스에도 연일 군의 허리가 비고 있다. 전역을 너무너무 많이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슷한 이슈예요. 아까 숙소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25사단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되는데 또 숙소는 멀어지고 근데 우리 와이프는 직장이 있고 그러면 나만 떨어져서 주말 부부를 해야 되는 건가? 애가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많은 일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니까 또 간부들이 지금 전역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된 거예요. 야 지금 25사단으로 나보고 가라고? 28사단이 해체되면서 그러면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죠. 자기야 우리 이사 가야 돼? 나는 일 다닐 건데 당신은 월급 기껏해야 300만 원도 안 되는데 중사 월급 혹은 상사 월급 3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냥 전역하면 안 돼? 자기야 나 그래도 한 13년 했는데 너무 아깝지 않을까? 뭘 아까워. 7년 뒤에 연금 언제 기다려. 그럼 애는 누가 키울 건데 육아휴직은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도 지금 호소가 나왔고 다른 분들도 얘기 나왔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물론 내가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이 상태에서 만약에 25사단으로 간다. 그러면 출퇴근이 한 1시간 30분, 1시간 2, 30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서울이 아니잖아요. 자, 서울에서는 1시간 20분이면은 뭐 20km, 15km면 1시간 20분 나와요. 길이 엄청 막히니까. 근데 여기서 1시간 2, 30분이면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거리가 뭐 한 4, 50km 되는 겁니다. 근데 기름값은 주나요? 기름값도 안 주죠. 군인들이 그런 기름값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때 또 많은 인원들이 지금 전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내가 15년 했는데, 내가 13년 했는데, 이게 어떤 이슈냐? 바로 28사단 해체 이슈거든요. 28사단 해체되면서 많은 인원들이 갑자기 재배치가 됩니다. 25사단 그리고 여기 5사단이 많이 바뀌어요, 편제가. 이거 환장할 일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러면 이제 후방부대가 좀 정리가 되고, 후방부대의 이런 예비군, 이 뭐랄까요? 최소한 향토 예비군 부대, 동원사단은 어느 정도 해체를 하고 전방으로 좀 올라오고, 동원사단은 차라리 예비역 장성을 사단장으로 앉히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비상근 예비역처럼 하면 되잖아요. 사단장들도 비상근 예비역으로 두면 되지.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그냥 지역방위 사단을 개편을 해서 사단장도 비상근 예비역으로 하는 거죠. 그 대령들한테 야, 너 준장, 비상근 준장 해줄 테니까 비상근 준장 진급할래? 하면 비상근 준장으로 인관시키면 되잖아. 대령으로 전역시킨 다음에. 그리고 비상근으로 뭐 1년에 몇 번씩만 출퇴근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원사령부로 출근해서 그 사단장 교육받고 그 작전 교육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지금도 할 거 없던데? 비상근 예비역처럼? 나쁘지 않은데? 비상근 예비역 사단장 만들면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괜찮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건데 너무 지금 안 바꾸고 있다. 너무 이게 지금 이제 없앨 거 없애고 좀 올려 보내야 돼요. 통폐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원사단이니까 알아요. 동원사단 간부도 적고 인원 적은 거 아는데 아예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적은데 그 울타리 지키려고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임무 수행이 돼요? 그 울타리 지키고 그 유지하는 데만 지금 에너지 다 쓰고 있지? 여러분들 동원사단 정리해서 그 부지로 그 땅 팔아가지고 캠프 해주면 됩니다. 사실 그 전쟁 나면 어떻게 하냐고? 야, 전쟁 나면 초등학교든 광장이든 어느 건물이든 우리가 뺏어 쓰면 되지. 전쟁 났는데 뭔 상관이야. 동원해서 쓰면 되지. 국가 총동력전인데. 그러니까 그런 쓸모없는 부대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중요도가 낮은 동원사단들 빨리 정리해야 돼요. 정말로. 전쟁 나면은 뭐 초등학교든 비어있는 그 지금 뭐 부대 버립니까? 완전히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땅 정리해서 그걸로 캠퍼 시키면 된다니까요. 부지 정리한 다음에. 근데 동원사단의 지금 존재 의미가 너무 약해지고 있다. 캠프화해서 예비군 훈련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이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왜 유지하냐 이거예요. 정말로. 사람이 없는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손님이 없는데 프랜차이즈 많이 내면 뭐하냐고.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럼 줄여서 정예로 가야지. 또 맛을 지키든가. 맛대가리도 없는데 프랜차이즈만 늘려? 본사만 배불리는 거야. 어떻게? 세금으로. 그게 바로 국방부만 배불리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딱 그 꼬라지예요. 지금 하는 꼬라지가. 예전에야 사람이 많았으니까 뭐 이해가 된다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베테랑들이 또 전역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는가 봅시다. 자,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육군 땡땡입니다. 자, 출근하면서 항상 동영상을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2년도에 전세자금 대부를 받아서 살고 있고 24년 12월에 계약 만료가 되고 이제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대 실무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지원을 못 해준다고요. 이분 아이가 셋입니다. 형 근무 지역이 땡땡땡이고 주거 지역은 땡땡땡에서 30분 정도 차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지방이에요. 서울이 아니라. 30분이면 제가 볼 때는 한 25km, 25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분 출퇴근 거리면은 한 20km 내외 되는 것 같아요. 자, 축소돼서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신규 계약도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연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니 근무지에서 지원하는 지역 범위를 땡땡으로 축소했다고 합니다.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관세가 없으니까 나가 살아라. 전세자금 얻어서 나가 사세요라고 했는데 그래서 전세자금 지원을 받아서 살았더니만 40분 떨어진 지역에 살았더니만 이제 와서는 안 된다고 하니 그럼 개인 전세를 받아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분은 이제 개인 대출을 이제 알아봤다고 합니다. 아이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이제 어찌어찌 알아보고 전역을 시킬 것이고 또 옮기게 되면 와이프도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와이프도 생각을 했겠죠. 자기 계급이 상사입니다. 이분. 당신 상사인데 월급 뭐 300만 원인데 내가 일 그만두면 되겠냐. 우리 애가 셋인데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대출 알아보고 남편이 이제 멀리 출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전세자금 대출 개인이 해봐야 되죠. 주거 보장했는데 분명히 우리 군대는 뭐라 그랬어요? 군인들한테 주거 보장. 근데 뭐라고? 주거 보장. 주거 보장이 주거 보장이 된다. 주거 보장이 아니죠. 이것은 주거 보장이죠. 최소한 이렇게 되면은 뭐 아이 한 명당 주택수당을 10만 원씩 늘려주든가. 뭐 아이가 셋인 사람은 주당 30만 원 주던가. 그럼 나쁘지 않겠다. 거기다가 일반 주택수당 16만 원. 그럼 총 얼마야? 46만 원 지원해주면 그만큼 남겠네. 그거 뭐 이자 내면 되니까. 사실 그것도 1억이면은 1억에 그 정도니까 지금 요즘 전세가 그렇게 안 나오죠. 2, 3억 원 줘야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생활이? 이렇게 되니까 이분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이렇게 간부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는 거. 간부들의 처우에서는 아직 멀었구나. 군이 바뀌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분도 3년 뒤에 전역을 결심했다.
왜 그러냐? 3년 뒤에 연금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3년 뒤에.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도 이제 전체 자금이 연장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알아보시고 빠르게 미리미리 준비하셔라 라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남기셨어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베테랑이 그만두는 겁니다. 이분 3년 뒤가 아마 연금 나오는 시대일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한 17년차 15년차 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사람들이 베테랑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 시대의 사람들은 경쟁률이 셋업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군번이 한 07군번이나 06, 07군번이실 것 같은데 지금 이때 저 군번들 3년 뒤에 지금 헬파티가 나올 겁니다. 07군번들, 08군번들 캠프하고 부대 통폐 앞에서 장교 장성 자리 줄어들면 싫어할 사람들이 군 정책을 하니까 될 턱이 없네요. 아무리 봐도 군 정책은 저런 군인이 짜면 안 되고 이제 미국처럼 민간인 장관이 있는 부서가 군 정권도 행사하게 해서 밀어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면 답이 없네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05, 06, 07, 08, 09, 10 막 이 정도 때에 여러분들 정말 많은 인원들이 임관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엔 경쟁률이 좀 셌어요. 정말로.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좀 가혹한 마지막 이 가혹한 시대였기 때문에 베테랑 선배 이쪽 군번들은 베테랑들도 많고 근데 이제 이런 베테랑들이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다 그만두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막을 것인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이게 단순하게 뭐 허리가 빈다 수준이 아니라 이제 진짜예요, 진짜. 진짜 우리 군의 허리들이 다 나가는 거야. 근데 또 어떤 놈들이 댓글에다가 니네 공부 못해서 부사관 갔잖아. 니들 비하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래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뭐 반은 뭐냐? 그래 부사관 당시에도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 주변에 정말 4년제 대학교도 나오고 생각 있어서 부사관 가는 사람들도 많고 물론 다 똑똑한 건 아니겠지만 일부 뭐 잘난 사람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아니 같이 내가 군생활을 했던 우리 부사관들 보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부로 비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좀 안타까워요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물론 군생활하면서 그런 막대 먹은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군생활한 병사들이 그 비하 발언을 하는 거겠죠. 물론 그런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희 부대에도 한 10명 중에 한두 명 그런 애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간부라고 부르기도 그렇죠. 출근해가지고 핸드폰 게임하고 병사들한테 핸드폰 주면서 핸드폰 게임에서 레벨 올리라고 시키고 그런 인간들이 있었어요 사실. 또 그런 거 보면서 저도 방관했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소위였고 중이었고 그분들은 막 상사 중사 되니까 그냥 웃고 넘기고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방관했죠. 그때 뭐라 했어야 되는 건데 나이도 좀 어리고 뭐 솔직히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대부분 다 그렇진 않잖아요. 10명 중에 한 7, 8명은 대부분 올바르신 분들이고 뭐 대단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러한 베테랑들이 전역하신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픕니다. 김상호는 이제 부사관들이랑 같이 복무하면서 참 배운 것도 많고 저 사람들이 없으면 전쟁을 못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기 때문에 좀 감사함이 있거든요. 특히나 공병 같은 경우는 부사관들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로. 근데 모든 부대가 그렇죠. 전투하는 부대가 부사관들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저 그런 거를 보면서 항상 리스펙 했었는데 그러한 베테랑들이 이제 전역을 대거한다. 왜? 20년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면 대부분 아이가 하나 둘씩 있으니까 18년 한 17년 18년 하면은 육아휴직 때리고 그때부터 이제 직보기간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뭐 중간에 허리가 뭐 1만 명이 전역했다? 이거는 이제 시작 신호탄입니다. 내년엔 13,000명, 내후년엔 15,000명, 내후년엔 2만 명이 전역을 할 겁니다. 전역하는 걸 아마 막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말로.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초급 간부 단기 복무 쟁여금 왜 이렇게 올리려고 애를 쓰는 건지랑 실제로 군에 있는 허리고 군에 있는 이 상사들 그리고 장교들 같은 경우는 소령들 대위들 이 완전 10년 넘은 베테랑들을 모아다가 이 친구들한테 미래를 줘야 1년 2년이 되는 하사들이 그 10년 위에 선배를 보고 내가 군 생각하면은 내가 군 생활하면은 저 김상사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김상사님이 사는 모습이 내 미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나도 열심히 상사 달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상사들이 담배 뻑뻑 피면서 야 김하사 김하사 빨리 전역해라. 나처럼 늦으면 좆된다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쇼츠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이제 김하사들이 빨리 전역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담배 피면서 흡연장에서 전자자금 대출 또 안 나오네. 미치겠다 진짜. 김사사님 왜 그러십니까? 김하사야. 님 나이가 어떻게 되지? 몇 살입니다. 빨리 전역해라. 많이 전역 장기하려고 하나? 그렇습니다. 빨리 전역해라. 미치겠다 진짜. 담배 피니까 하사들이 보고 장기를 넣겠습니까? 하사들이 보고 뭐 후배들한테 부사관 오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로. 본인들이 삶이 안정이 되고 본인들의 삶이 그 행복한 상황에서 후배들한테 야 괜찮다 상사 할만하다 장기해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담배 뻑뻑 피면서 죽지 사니 계속 핸드폰 보면서 대출 알아보고 있고 행보님 뭐 하십니까? 이번에
우리 아들 뭐 돈 들어간다는데 큰일 났네. 뭐 하십니까? 대출 알아보고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이게 유명한 겁니다. 진짜로. 정말로 안타까워요. 진짜로. 아씨, 우리 상사님으로도 이렇게 해야겠다. 자, 여기다가 지금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또 얘기를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부사관들이 진급 교류가 생겼죠. 자, 남편이 상사 진급을 했습니다. 군인 부부예요. 갑자기 남편이 떠나버렸습니다. 나도 남편을 떠나서 가야 되는데 나는 아이 낳고 잠깐 육아휴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근무 3년을 채우지 않았다고 실근무 3년을 채우고 육아휴직하지 않고 그리고 남편한테 가라고 합니다. 근데 애가 둘이에요. 근데 여기는 애 키우기가 좀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혼자서 애를 둘 키우고 있는 부부의 사연이 저에게 왔습니다. 사연이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누군지 알까봐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분 답답한 게 아니 난 엄마인데 내가 애를 키워야 되는데 여기는 애 키울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 여기는 지금 숙소가 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애를 봐야 되는데 매일 이제 그 슬픈 눈으로 이제 사는 거죠. 아빠 따라 엄마도 가야 되는데 엄마는 지금 여기에 있고 아빠는 거기 가 있고 완전 이산가족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부가 이제 부사관 부부시라고 해요. 장교 부부인 줄 알았더니만. 그래서 실근무 3년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아이 낳고 좋은 몸 아이를 둘이가 있어가지고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육아휴직하면서 아이를 좀 케어해서 이제 복직을 해서 나도 남편 따라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근무 3년 과연 이것이 올바른 행정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지금 출산율 관련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좀 이거를 좀 개정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좀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군이 너무 느려요.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이 규정을 바꿔야 되는데 도대체 이렇게 되면은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애 아빠고 저 스윗한 남자 맞는데 아이는요 모성 본능이 커요. 진짜로. 그래서 엄마를 엄청 찾습니다. 이거 진짜 내가 볼 때는 아이들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정말 좀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빨리 좀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군인들 아이 낳고 무슨 뭐 육아휴직이 잘 보장되고 출산율을 장려하고 이런 개소리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좀 바꿔주세요. 뭐 이게 악용될 리가 없잖아. 왜? 악용하려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육아휴직 제외하고 실근무가 3년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를 악용하려면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 그럼 아이를 낳았으면 악용하면 어때? 아이를 낳았는데 이건 악용이 아니죠. 제도의 이용이죠. 아이를 낳았잖아. 근데 이게 아마 아이를 낳고 그 부대에 근무하지도 않고 육아휴직 때려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실근무를 좀 줄여주던가 부부군인에 한정해서 해주던가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호국훈련 출동하신 분들 있죠. 호국훈련 출동이 오늘입니다. 갑자기 출장 신청을 하라고 하길래 그럼 초과 근무가 인정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장증 관련하여 공유드립니다 하면서 자, 아침에 상급부서 전파사항으로 출장증을 신청해라. 이에 따른 문의사항으로 초과 근무를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질의가 있었다. 자, 그러니까 연관급 장교들은 초과근무를 받지 못하니까 대체휴무를 받는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인원들에게 출장여비라도 챙겨주려고 하는 것 같다. 합리적인 초과근무 수행으로 육군본부 작년 실시간에만 현재까지는 부여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군단에서는 대체휴무로만 판단 중이다. 초과근무 안 준다. 그러니까 뭐 대체휴무로만 주려고 한다. 연관장교들은 초과근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충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관리수당을 도대체 모두에게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꾸 이게 난 이런 논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새끼가 이 논리를 처음에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아니 각자의 봉급의 차이가 있고 각자의 수당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병사는 초과근무를 왜 안 줘?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병사는 관리수당을 왜 안 줘? 이게 자꾸 이런 논리로 가면 유치해지거든요. 나 안 받으니까 너도 받지 마. 이러한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수당을 받게끔 체계가 되어 있으면 그 체계에 맞게 받을 사람들은 받으면 되는 건데 나는 못 받으니까 너는 받지 마. 넌 받았어? 그럼 쉬지 마. 그럼 이중수혜야. 아니 우리가 일한 만큼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한 만큼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4시간이고 거의 출장비를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 텐트에서 자다가 갑자기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튀어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훈련수당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훈련수당이 마치 초과근무를 초과하는 것에 대한 수당이 있는 조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것을 어디서 원래 안 그랬거든요. 제가 군생활할 때만 해도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중수혜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연관장교는 못 받으니까 니들도 받지 마라는 이 논리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환장할 일입니다. 환장할 일이에요. 예? 아무튼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연관장교들은 관리수당이라는 걸 받거든요. 그러면 참네. 그럼 장군들은 뭐 일하는 거에 적게 받는다고 뭐라 하면은 월급을 다 까봐야 됩니까? 장군들 월급 깐 다음에 니들도 받지 마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지고 지휘관이니까 받는 거다. 원래 각자 분야, 각자 계급마다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그거를 계급 체계가 다른데 연관장교 일을 왜 위관장교에게 가지고 오냐고요. 참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부분입니다.